국방장관은 이른바 동부전선 국방군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장성 5명, 영광급 9명에 대한 문책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국내에서 한 해에 팔린 휴대전화가 인구의 절반인 2,500만 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재정 절벽, 스페인의 정크본드 위기 등 각종 악재가 쌓이면서 연말연시 경제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뚜렷한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7포인트 정도 빠진 1925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와 함께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1920포인트 선까지 밀리며 한 달여 만에 최저치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금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소폭 약세를 보이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오후 들어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와 함께 코스피 소형주들도 낙폭을 키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난 9월 1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1,865억 원을 순매도하였고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각각 1,551억 원, 467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전기가스, 보험, 음식료 업종 등 내수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었고 기계, 운수장비, 철강, 금속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 마감,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차익 실현성 매물의 영향으로 사흘 만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장 초반 상승 출발하여 543.27포인트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오후 들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성 매도세에 급격히 낙폭을 키우며 장중 3% 넘게 급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180억 원을 순매도하였고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는 각각 27억 원, 191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기타 제조, 출판 매체 복제, 음식료 담배, 의료정밀 기계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의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섬유의류, 비금속 및 금속, 건설, 금융업종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CJ 홈쇼핑, 다음, GS 홈쇼핑, 네오이즈 게임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증시에 만연한 상태인데요. 이번 주 체크해볼 만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금주에는 해외발 이슈로 3가지 정도를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던 스페인 구제금융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금주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에도 스페인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 오는 21일 예정된 지방선거 및 올해 중 국채 만기가 10월 중 특히 월말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달 하순경에는 구제금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7.4%로 2분기 7.6% 바닥률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어닝에 대한 우려인데요. 현재까지 S&P 500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면 68.6%로서 평균 70%를 상회했던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데요. 우선 JP모건, 웰스파고 등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하락이었습니다.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금일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 최근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 급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간 지지부진한 증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상승 모멘텀 부재가 겹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성장성을 갖춘 개별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장의 초점은 확산의 의미보다는 집중의 의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금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물이 연속성을 갖느냐의 여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2, 3일 정도는 추세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낙폭 과대 우량주 혹은 금일 가격 조정을 받은 일부 코스닥 유망 종목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른바 동부전선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장성 5명, 영광급 9명에 대한 문책을 단행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귀순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며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혼선을 빚게 한 점도 있었다고 자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경계작전을 책임진 해당 사단장부터 대대장까지 지휘관을 중심으로 문책하고 상황보고를 부실하게 한 합동참모본부, 군사령부, 군단참모 등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기로 했다며 전반적인 지휘 책임을 물어 1군 사령관과 8군 단장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책 대상자는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 소령 각 2명 등 연관장교 9명까지 총 14명으로 최전방초소 경계작전 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 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특검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 논란과 우려가 많다며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수사기간이 대단히 짧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조기에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특검팀 구성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검팀은 모두 63명으로 구성됐고 오는 11월 14일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하면 11월 29일까지 관련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한 해에 팔린 휴대전화가 인구의 절반인 2,500만 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1년에 한 번꼴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셈이고 중고 단말기의 재활용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않아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1,244만 6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이동통신업계가 보조금 대란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휴대전화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어 연말 총 판매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재활용되는 비율은 2010년 11.6%, 2011년 5.8% 등 평균 1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유럽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재정 절벽, 스페인의 정크본드 위기 등 각종 악재가 쌓이면서 연말연시 경제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발표되는 독일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경우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수출을 확대할 경우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크본드 추락은 당장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지난 10일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2단계 낮춰 투기 등급 바로 위 수준으로 강등해 내년 1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한 신용유의자, 옛 신용불량자가 최근 3년 새 46%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과 우리, 하나국민 등 6개 시중은행의 신용유의자는 2009년 말 17만 2,087명에서 올해 6월 말 25만 2,04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유의자는 은행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 말 17만 2,087명에서 2010년 말 20만 3,608명, 2011년 말 23만 123명, 2012년 6월 말 25만 2,049명으로
매년 2에서 3만 명씩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용유의자로 새로 등록된 인원은 6만 572명으로 지난 2009에서 2011년 평균 신규 등록 인원인 7만 349명에 이미 근접했습니다. 당국이 은행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신용유의자 숫자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내년까지 모든 시내 법인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을 단계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때에만 범죄 경력을 조회해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내 법인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을 파악해 반사회적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시는 내년까지 신규 취업자와 기존 법인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을 분기마다 단계적으로 조회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자는 5만여 명입니다. 그러나 택시 관련 노동계는 이 같은 서울시의 방안이 인권 침해이며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시장 가격을 담보가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김민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개선 방안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금융감독원은 어제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산정하는 아파트의 담보가치에 동이 어디냐, 또 몇 층이냐, 또 조망권은 어떠냐 이런 요소들이 감안된 실제 매매 가격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은 1년에 한 번만 담보로 잡힌 아파트의 가치를 재평가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3개월마다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로열동, 로열층의 실제 매매 가격이 그렇지 않은 아파트와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자체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이라도 실제 매매 가격은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담보가치를 정할 때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은행들은 분기마다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즉 BIS 비율을 산정하는데요. 여기에 담보로 잡힌 아파트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담보가치 차이가 나게 되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열동, 로열층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최대 20% 정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1층이나 꼭대기층 등 비선호 아파트호는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한국감정평가원과 KB 아파트 시세가 발표하는 중간 가격을 담보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열층이나 비선호층이나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같았던 거죠. 하지만 실제 매매 가격에서는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반포 자이 아파트의 35평형 아파트의 경우에 이른바 로열층 매매 가격은 비선호층보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또 교통이 편리한 쪽에 있는 동은 그렇지 않은 동보다 약 1억 원 정도 가격이 또 높죠. 금융당국은 이처럼 통계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왜곡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주택의 담보가치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담보가치의 이 같은 시장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로 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출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은행의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른바 LTV라는 규제가 있는데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50%, 비수도권에는 60%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시장 가격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보다 정확한 그 담보 가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김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가 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우수 등급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상을 수상합니다. 이석채 KT 회장은 오늘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디자인 분야의 오스카상이라 할 수 있는 레드닷 어워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에서 15,000점 이상이 출품되며 이 중 1%만이 입상합니다. KT는 통신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레드닷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으며 서비스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 수상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번 수상작을 직접 디자인한 사내 디자이너들과 김일영 부사장도 나와 KT의 디자인 경영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KT가 수상한 제품은 셋톱박스, 인터넷 모뎀, 홈허브 등 가정용 단말기 3종으로 일관된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PI가 적용됐습니다. 또 각종 전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한 제품 상자 디자인도 도입됐습니다. SPC그룹은 오늘 베트남 호찌민에 파리바게트 3호점인 빈컴센터 A점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찌민의 최고급 백화점인 빈컴센터 A에 입점한 이 매장은 호찌민 시내 최대 번화가로 시청과 오페라 하우스, 쉐라톤 호텔, 파크 하얏트 등을 인근에 둔 카페형 베이커리로 192제곱미터 규모의 70여 석을 갖췄습니다. 이로써 파리바게트는 중국의 101개, 미국의 21개, 베트남 3개, 싱가포르 1개 등 126개의 해외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자상거래로 짝퉁 명품이나 비아그라 복제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곳이 공개됩니다. 관세청은 불법 전자상거래를 막고자 대국민 우범 사이트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범 데이터베이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범 사이트 알림 시스템은 명품 핸드백의 짝퉁 제품, 불법 의약품 등 불법 물품의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 주소, 계좌,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음 달부터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